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짜보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 4가지 전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도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치열하게 열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누가 1등을 차지하고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전명 시크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장이 그래도 연이에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 2,51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했습니다. 817포인트. 민소 아나운서의 치킨 공약 이벤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종목은 600개 종목 딱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5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 5일 중에서 상승한 날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한규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 줄평 한번 주시죠. 오늘 장 한 줄평은 제가 이제 수급 불균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시장에 비해 좋은 코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좋은 코멘트는 아니죠. 예. 일단 뭐 지수가 오르고 또 전체적인 시장도 분위기도 좋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을 흐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섹터들이 별로 없고요. 또 크게 시세를 내거나 또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고 모든 종목이 동반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좀 불만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수는 좋고 시장은 좋은데 올라가는 제대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3일째 급등이 나왔고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로 이제 시장의 자금이 쏠림 현상이 좀 상대로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좀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조 6천억 정도가 지금 에코프로에 담겨있으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에코프로 쪽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이런 형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해야 될 종목들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았던 형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강했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네. 오늘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또 미국 증시가 강했던 종목들의 주가도 상대로 약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내심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하루가 아니냐라는 판단이고 네. 그러나 그래도 코스피 2,500선을 뚫었고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런 수급 불균형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의 방향성을 좀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갑다 외국인 형님들. 이게 오늘장 한 줄평입니다.
외국인 형님들 뭐 코스피에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코스피도 지금 현재 3,529억 원 오늘 순매수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9시 30분 이전에는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870억 원 순매도에 나섰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150억 원이 순매수로 전환했으니까 9시 30분 이후에 1,000억 원 이상 코스닥을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중단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추세적인 하락은 이제 끝났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지금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중단 이후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랑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랑 바이오가 향후에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로봇주도 최근에는 손한미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사실 공매도 중단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난 11월 6일 날 공매도 중단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2조 원 이상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빠르게 2,800포인트 회복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0포인트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오늘자 한 줄평 마치겠습니다. 네.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또 백인현 매니저가 확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한규수 매니저님도 그렇고 백인현 매니저님도 진짜 시장을 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구간인지에 대한 걸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는 이제 지난주 뭐 최근에 저는 시장 좋게 많이 말씀드렸죠. 예. 일단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지났다. 코스피가 이제 2,200선, 2,250전 정도에서 저점 찍고 일단 올라왔고요. 지난해 말 올해 연초까지 합하게 되면 2,300 정도에서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시장이 회복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립니다. 아직도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시장이 빨리빨리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빨리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또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도 업종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동안 악재에 눌렸었던 종목군들마저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장기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순환 반등이 나오면서 키 맞추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저는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시세 분출이 이제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반대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한 거의 생각을 비슷해요?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한 줄 평으로 제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코멘트도 한번 달아드렸었고. 난 이미 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저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향후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이끌려면 뭐 2차 전지 안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랑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해야지만 그쵸.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섹터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집을 하신다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똑같이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매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기존의 HBM 관련 종목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주 위주로 제가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소모성 부품 쪽, 뭐 시각 파츠 쪽에서는 그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월덱스 같은 시각 파츠 종목들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에서 이 4가지 작전에서 거의 대부분이 오늘 반도체 이야기가 준비가 그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전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잡아줄 반도체 방향성. 오늘 반도체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입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폐장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 방향에서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릴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좀 갈라질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려점, 실적에서 가장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 네. 첫 번째는 중국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는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를 다른 쪽에서 다 메꿨다라는 발표, 기대감 요거 있을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칩을 얼마 전에 개발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격은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는 1등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일단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한교수 매니저님. 네. 중국 쪽에서는 별로 리스크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저는 중국 쪽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 수출이 막히면서 이제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궁극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인공지능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이 좀 막히면서 실적이 약간 엔비디아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공지능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저사양 그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고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네. 엔비디아 실적에는 뭐 저렇게 큰 충격은 저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메타라든가 일부 업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칩들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시장이 이제 그 업체들끼리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또 뭐 ARM이라든가 내지는 뭐 메타라든가 내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칩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시장을 좀 뺏기게 되면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좀 하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별로 걱정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칩에 이제 HBM이라든가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I 칩을 누가 만들지 간에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별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엔비디아에서만큼은 그 시장 자체가 양분되거나 분할되게 되면 약간은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는 좀 가지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국향으로의 수출 규제 때문에 실적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근데 또 알아보니까 출시될 신제품들의 성능을 또 보면 그 실적을 받쳐줄 수 있다. 오히려 더 계속 유지해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일현 매니저님 맞습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100이랑 H100 제품을 네.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H100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H200을 최근에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본격화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엔비디아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HBX 같은 경우에는 뭐 개당 가격이 한 4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게 되면 한 4, 5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BX는 그거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그쵸. 일단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 잠깐 조금 더 곁들인다라면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중국 쪽 향후 매출 전망을 어떻게 발표하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원래 엔비디아가 이제 고사양 제품을 중국에 수출 못하니까 등급을 조금 낮춘 저사양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한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 이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향후에 엔비디아 실적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망은 4분기는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이슈는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네. 일시적인 악재로 한번 그때 주가가 또 빠졌었죠. 네, 일시적으로 빠지고 다 회복했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라면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 라인 위치에 있습니다. 네. 꼭 이럴 때 실적 발표를 다음 날 합니다. 그게 네. 오늘인데 확실히 지금 실적 발표 때는 혹시 만약에 하락한다면 엔비디아 지금 담아가야 할 찬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얼마나 많이 빠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급 동향을 파악하시면서 매수 기회를 포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쵸.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백인현 매니저의 뷰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종목도 번째.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그렇죠. 종목 예. 맞아요. 여기에 그쵸,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내일장에서 바로 반응이 올지까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한규수 매니저님 관련 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 엔비디아 하게 되면 뭐 HBM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그 HBM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걔들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저는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좀 한번 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지만 동진 세미캠이 실적이 워낙에 좋고요. 네. 실적이 좋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퍼도 대체로 뭐 10배에서 12배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정말 실적도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답답한 종목이긴 하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뭐 디램이라든가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쪽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탄탄한 종목인데 그렇게 못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시장에서 급하게 HBM을 보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나게 좀 든든한 종목을 이때 담아보자라고 해서 동진 세미캠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백인현 매니저가 동진 세미캠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했단 말이죠, 사실. 과연 오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AI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스페타시스 반대네요. 지난주에 한규수 매니저가 이스페타시스를 그러니까요. 또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가속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MLB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페타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1월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 한미 반도체는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2배 조금 더 올랐단 말이죠. 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미 반도체를
대체하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을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두 번째 작전 빨리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겨울은 끝났다. 이번에는 좀 전반적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지난달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후에 11월에도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반도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맞아요. 있다고 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네. 확실하게 이제는 진짜 반도체 겨울 지난 건가요? 저는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2024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경기의 실질적인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일단 반도체 섹터다. 물론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반도체가 역시 가장 민감한 그런 섹터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동안 이제 디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침체 국면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디램이 감산을 통해서 디램 가격 고정 거래 가격이 터닝하고 있고 또 낸드 가격도 우상향으로 터닝합니다. 여기다 HBM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하고 DDR5 시장도 DDR4보다 더 높은 단가로 인해서 가격 이제 시장 자체가 열리기 시작하는 개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고 인공지능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뭐 자동차도 괜찮을 거고 뭐 조선이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어떤 섹터보다도 2024년에 성장 잠재력의 가장 큰 섹터가 반도체예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내년에도 장세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자동차라든가 이쪽 섹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오히려 저점에서 피크아웃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터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매력은 더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수출도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증가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좀 느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도체가 너무 느리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느린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시기 바라고 반도체는 분명히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어떤 섹터보다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순환 반등이 나옵니다만 그들 종목 보다가 결국엔 주도주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뭐 저는 주도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지난 반도체 그리고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겨울이 지났고 겨울 지나면 사실 우리 걱정하는 게 꽃샘추위거든요. 네. 꽃샘추위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반도체?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내년 뭐 하반기나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부각됐다라면 실제 이제 수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낸드 그리고 디램 가격도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들 재고도 어느 정도 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이제는 기대감에서 매크로로 일단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샤오미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샤오미. 네, 샤오미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IT 기기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는 중국 소비자들이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샤오미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조금 회복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IT 기기 수요가 살아난다라면 뭐 최근에 낸드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쪽 수출 물량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겨울이 가고 이제는 뭐 봄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더해가지고 이 네. 반도체, 낸드와 디램 가격이 10월 달을 기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사이클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 올라가면 적어도 15개월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도 오. 좀 그런 상황을 보여줄지 한규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가능할 거로 일단 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그 경기를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장기 침체 내지는 또 몇 년 동안 또 경기가 호황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는 디램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 아까 우리 백인현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IT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디램 수요가 늘어나고 낸드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HBM이라든가 이런 시장도 이제 개화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디램을 그동안 이제 감산을 통해서 굉장히 시중 유통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디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디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가 더 좋아지게 되면 디램 가격의 강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산을 했기 때문에 증산할 때까지는 시설 투자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설 투자 다시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산을 쉽게, 증산을 쉽게 못해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불질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시세라든가 이런 어떤 반도체 업황제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경제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 반도체 업황 시세 자체가 최소한 수개월 이상, 1년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내년 2024년 제가 1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한국 증시라든가 내지는 어떤 한국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뭐 HBM 주들은 좀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반도체 주들의 주가는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궁금한 거는 백인현 매니저님 뭐 이제 그동안 뭐 월덱스 같은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반도체가 좋아질 거란 전망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HBM 같이 완전히 신기술, 뉴 에라로 가는 쪽을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최근에 하나머티리얼즈가 가격이 너무 잘 올라갔던 게 다 HBM 하면은 오리지널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하나머티리얼즈도 엄청 잘 올라갔었거든요. 이 두 가지로 좀 두 개를 쪼개서 본다면 어디가 더 일단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 이제 HBM 쪽이 워낙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네. 주가 탄력도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AI 반도체 쪽이 주가 탄력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트렌디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하나머티리얼즈나 소재주 쪽이 네.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거든요. 특히 소재주 관련 종목들은 제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주들의 마진율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10% 후반에서 20%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나 TCK라든지 월덱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각 파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0-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매매한다라면 HBM이랑 이런 트렌드한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겠지만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소재주 관련 종목이라든지 시각 파츠, 특히 포커스링 쪽인 TCK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예. 월덱스, KNJ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좀 넘어가고 반도체 시세가 어떻게 분출이 되는지 계속 트래킹해보고 그에 따라서 백인현 매니저가 방금 얘기해준 전략들 오리지널 파트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하나씩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램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 모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HBM 시장이 커져도
그리고 DDR5 시장이 좋아져도 또 DRAM 가격이 올라가도 모든 것에 대한 수혜를 다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도 뭐 주가나 약간은 뭐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SK 하이닉스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쪽이 모두가 좋아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가 바로 이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HBM과 DDR 모든 공통 부문에서 수혜를 받는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두 개 다 고민된다면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뭐 소재주나 식각 파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뭐 크게 무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명은요, 그래서? 종목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네, 고민하지 말고 사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작전 짜러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마이크로소프트만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픈 AI가 공중분해 위기에 들어갔고요. 샘 올트먼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AI 이야기가 되게 많이 핫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민수 아나운서 오픈 AI가 네.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AI 투자하려고 하면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겠죠? 그쵸. 다른 데 안 했을 것 같죠? 네네. 그렇다면은 국내 이제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는데 샘 올트먼도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어제 주가가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울 좋다.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픈 네. AI에 투자한 투자자들 빼고는. 그렇죠.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AI 이번 해프닝으로 AI에 대한 투자 펀더멘탈, 투자가 뭐 이런 거 좀 흔들리나요? 아니요, 전혀 흔들릴 건 없고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지금 샘 알트먼이 MS로 이적하게 되면서 지금 기존에 오픈 AI에 있던 임직원 770명 중에 700명이 샘 알트만을 복귀시키지 않고 이 사회가 전원 사임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MS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은 AI 시장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AI 산업 전반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오픈 AI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지금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산업 자체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샘 알트먼이 오픈 AI 외에도 새로운 또 AI 시장을 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AI 관련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AI 관련 종목들은 오늘 또 움직였지만 네. 추가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한규수 매니저님은 은근히 그래도 AI 종목들을 포트에 잘 안 담아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매니저님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 AI 투자 포인트가 뭐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못 담았던 AI 한번 담아볼 기회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저는 아직은 뭐 국내 증시에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스몰갭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엔 많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재료들도 뭐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일부 이제 그 AI 관련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기대감과 실질적인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그동안 갔습니다만 단순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뭐 부각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히려 본다고 한다면 의료 AI 관련주라든가 이쪽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공지능 관련주에서는 뭐 의료 AI 관련주 정도 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의료 AI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수혜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저는 수혜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AI 관련 종목,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도 좋아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혜 종목으로 한 마음 AI나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에서 그나마 요 이슈로 잘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음봉을 나타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향후에 샘 알트만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 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된다라면 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내일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면 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 AI라는 관련 종목들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AI까지 들어봤고요. 또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는 무료 방송을 하니까 관련 실적 발표 내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이 같습니다. 리뷰해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년 코스피는 2,800을 향해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3%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뭐 코스피가 2,8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아직까지 좀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 뭐 코스피가 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그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로 한 60% 정도 저평가됐다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로 1% 후반 정도 일단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정도에서는 한 2.3%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시장 자체가 빨리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경기가 급속도로 호전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이제 골드만삭스의 시각만은 아니고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높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 시각을 우리가 100% 믿을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신력 있는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장기간을 거쳐서 하락세를 기록했고 또 그동안 경기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겪어온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게 되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다 중국도 계속해서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최악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할 수 있겠고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대가 깨졌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 내년 말 코스피 2,800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2,510입니다. 올라가면 300포인트 정도인데 2,800포인트라고 하는 그 지수는 분명히 높은 수치는 않아요. 그러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만약에 가면 이 장은 더 가는 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될 거고 2,800을 가게 되면 그 후년에는 코스피가 뭐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3,300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이 전망치는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요. 시장에 분명히 이 정도로 살아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제 GDP는 2.3%로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일단 평균으로 봤을 때 2,277원, 코스피는 2,800, 투자액은 비중 확대.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일단 기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뭐 가장 중요한 건 지수 단으로 쫙 올라가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도 섹터는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가 여기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숫자가 찍히는 쪽은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역대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이 간 시장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갈 때 쉬고 또 갈 때 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둘 중에 어디를 좀 더 괜찮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뭐 항상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으니까 자동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그리고 경기 이 부분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100%라고 지금 그쵸. 패드워치에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내년 1월 달에도 동결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내년 3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확률이 뭐 시장 전문가들은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상승한다라면 자동차 수요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더 찍히기 시작한다라면 반도체랑 함께 이번에는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내년 2,800 예상했지만 저는 충분히 3,000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2,800, 백인엽은 3,000을 예상했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 네, 지금 아까 제가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종목 쪽인 이제 솔브레인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소재 종목 중에서는 제가 세 종목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근데 동진 세미캠보다 솔브레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향후에 이제 매물벽을 돌파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한규수 매니저님께는 종목만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저도 자동차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앞으로 내년에 장세가 좋아지게 되면 일단 반도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자동차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은 아직은 성급히 안 봅니다만 2차 전지도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유망 섹터로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는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드리지 않고 일단 반도체는 뭐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로 보고 있는데 역시 기아 같은 종목이 네. 워낙에 실적도 좋고 해외에서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올해 현대차보다 시세가 더 강할 수 있어서 기아 같은 종목들은 정말 잡아놓고 묻어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이기는 전략들 다 짜봤습니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하러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시죠.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대결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한 종목씩 편입이 되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자,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32%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14%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 8.91%, 9%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변동성이 좀 있네요. 1위 칩셋 미디어 그대로 있고요. 2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12.94%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3위 근소한 차이로 슈업소프트테크가 12.15%로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출연해서 종목을 2개씩 편입하고 있죠. 김병진 매니저의 LX 세미콘이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2차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익절가는 9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리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거의 다 플러스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지난번에 포트에 편입했었던 칩셋미디어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는데 제가 칩셋미디어로 포트에서 편입 빼면서 재매수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다시 올라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페스타 지수도 제가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이제 코트에 넣어놨고요.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가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HBM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 좋겠고요. 조금 밀리면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한솔케미칼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솔케미칼은 설명드렸지만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요 소재 업체이고 지금 11월 달부터 기간 매집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편안하게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까? 코스맥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정 브랜드가 있는 종목보다는 ODM이나 OEM 업체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색조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CNC 인터내셔널이랑 그리고 실리콘2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북미 쪽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일본 쪽으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맥스는 121선까지 조정받은 국면에서 향후에 충분히 실적이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천천히 매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11만 9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목표가를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본다고 하고요. 매수가는 11만 9천 원입니다.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고수입니다.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예, 오늘도 반도체 쪽을 가지고 왔고요. 자,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대덕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 업황 부진하면서 실적도 같이 부진해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자, 그랬던 종목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PCB 업체로서 이제 FCBGA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FCBGA와 사업을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수 있겠고요. 이 FCBGA 사업 자체가 이 반도체 패키징 이 원판이 HBM과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하는 그런 고부가치 PCB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GPU라든가 CPU 시장에 집중적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4분기 실적이 벌써부터 3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의 실적 증가세도 앞으로도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살아나고 HBM 시장 살아나고 CPU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상태에서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차트 위치상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이제 2만 원 저점 찍고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상승 초기고 약간의 눌림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큽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짧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26,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한 8일 정도 미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밀릴 수 있어서 제가 매수가는 25,5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제시드리고요. 그래서 손절가 23,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온 게 확인이 되는 대덕전자입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3,8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마지막쯤에는 곁들여서 자동차 섹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시장의 전망, 그리고 매니저님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무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명확한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물리거나 아니면 포트를 재편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과 집중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저도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공략하자라는 그 주제로 이제 무료 방송 했으니까 네이버 밴드 가셔서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보시기 바라고 내일도 잠 끝나고 3시 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저는 요즘에 종목들 주도주라든가 집중할 만한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여러분께서 주목할 만한 또 유망한 종목들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